깊은 계곡의 소리가 먼저 아침을 깨우는 첩첩산중의 한 오두막. 이 집의 안방마님 미정 씨가 가장 먼저 아침을 맞습니다. 미정 씨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 이 사람, 미정 씨의 남편 종수 씨입니다. 이거를 잘 닦고 주무셨냐? 눈을 맞춘 두 사람, 꽤나 애틋한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애정 표현이 좀 과하다 싶은데요. 이번엔 한술을 더 떠서 서로 얼싸안고 뒹굴뒹굴 방안을 누빕니다. 하이,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거예요? 운동하러. 아, 이것도 운동이에요? 그렇죠. 매일 아침 이 요상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부부. 이번엔 좀 더 제대로 된 동작을 선보입니다. 이름하여 장천공. 종수 씨가 직접 짜낸 몸에 따뜻한 기운만을 모으는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되는 부부의 아침 인사. 벌써 20년도 넘게 지켜온 이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현아, 올 동안 어머니 호흡 몇 번 하는지 어머니가 셀 거다. 들어오니라. 네. 막내딸 현아를 부르는 미정 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신발이 단정한지 화장실 가려고 했던 거. 화장실 다녀오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딸이죠. 표현을 하지 마. 귀여울수록 너무 이제 귀여운 애들은 할아버지 수염까지 올라서 머리끝까지 올라간다는 말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아침은 현아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해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특별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현아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일과일 뿐입니다. 어머니, 나 세 잔 마실까? 네? 단정하게 앉아서 호흡을 꽉 세 잔 잡아야지. 마실까? 세 잔. 어머니, 세 잔 마신다고? 어머니, 아버지, 지금 마음을 평정을 다 일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게 불효냐, 효도냐? 그죠? 불효지. 다시 단정하게 앉아라. 다시 단정하게 앉아라. 턱 딱 당기고. 청학동 저리 가라 싶은 예절 교육이네요. 3시. 이거는 실제 작은 흐트러짐 없이 깍듯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있는 11살 현아. 따뜻한 차 한 잔에 엄한 분위기가 한풀 꺾이는 듯합니다. 쓰는 것이 아니다. 알았지? 실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네, 실례하세요. 살살 넘치는 애교에 그만 녹아버리는 종수 씨. 엄하지만 따뜻하게, 따뜻하지만 엄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부부. 피곤하면 피로가 쌓이면 의식이 떨어지면서 늘어지고 귀찮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부모가 지쳐버리면 그렇죠. 지쳐버리면 아이들을 입장을 그걸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강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다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펴볼 수 있는 힘을 이걸 자꾸 키워야 돼요. 아침 인사가 끝난 후 종수 씨의 손은 더 바빠집니다. 방안을 따뜻하게 해줄 장작불을 피워야 하기 때문이죠. 산생활 20년 차답게 도끼질도 수준급입니다. 산생활이 전부 다 불을 떼야 되니까 도끼질 한 번도 처음엔 못했죠. 엉망이었죠, 도끼질하기. 실력이 는 건 비단 도끼질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궁이의 작은 불씨도 한 번에 살려내는 종수 씨. 사시사철 거의 모든 날의 군부를 뭉근히 지켜왔습니다. 한여름에도 한 2, 3일에 한 번씩 방은 데펴줘요. 그래서 항상 방은 아랫목은 따뜻하게.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의 오두막. 콸콸 쏟아지는 온수는 아니지만 가마솥에 데워진 물은 가족들에게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거는 양치, 그다음에 요거는 생수. 한 방울의 낭비도 없이 살뜰하게 따뜻한 물을 나눠주는데 세수를 한번 할 때에도 바른 자세와 예의를 갖추고자 가르치는 미정씨입니다. 물 고맙지? 물아 고맙다 인사하고 와라. 다시 정중하게. 뭐라 고맙다. 어머니 수고. 그러면 뭐야? 자연에 대한 인사까지 해야 씻기가 마무리되는 현하. 이제 학교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덜컹이는 비포장 산길로 한참을 내려가야만 있는 학교. 등굣길 한 번 참 요란스럽습니다. 아버님 길이 험한데 너무 빨리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20년이 넘게 이렇게 다닐 길이니까 눈 감고 들어가죠. 험난한 산길 끝에 도착한 학교. 아버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집에 혼자 남은 미정 씨는 남편의 뒤늦은 식사를 준비합니다. 꽈리며 부추며 채소 대부분은 직접 씨를 뿌리고 가꾼 것이죠. 웬만한 것은 이 텃밭에서 모두 얻을 수 있으니 시내 그 흔하디 흔한 마트도 미정 씨에겐 불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부추 요리예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미정신의 텃밭. 그 텃밭에서 한참을 뒤져서야 발견한 것. 바로 나팔꽃입니다. 음식에다 새소리도 넣고 싶어요. 우리 남편 드릴 거거든. 우리 남편 이걸 알까요? 제가 우리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걸 알까요? 이제 미정 씨가 제대로 손맛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고기 한 점 없지만 어딜 내놔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요리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죠. 접시에 담긴 요리 위에 각양각색의 꽃들까지 제 모습을 한껏 뽐냅니다. 인류 요리사도 울고 갈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종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집니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 집 멀리 있던 가족들은 밥대임을 알아차리곤 모두 부엌으로 모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보. 되게 오래 걸렸다. 오늘은 종수 씨와 미정 씨 둘만의 밥상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종수 씨의 눈에 가장 먼저 든 것은 꽃. 웬일인지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꽃한 거지. 옷이 아파. 괜찮아. 당신을 위해서. 위하는 건 기쁜 건데 아픈 게 보이니까 하지 마라. 이거 마지막이에요. 당신이 싫어하는 건 안 할 거예요. 네. 꽃이 자꾸 불쌍해. 20년 전 종수 씨는 소위 잘 나가는 도시의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전혀 모자람이 없는 서울 생활이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모든 것이 부질없어지자 죽기 살기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 산속이었습니다. 도시생활 40년이 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피로 스트레스 또 제일 무서운 게 또 과음이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속은 다 버렸고 항상 쓰리고 아프고 배탈 설사 항상 달고 사냥고. 부모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혼자 가신다고 하셨을 때? 아니 미쳤다 그러죠. 남들은 서울로 가는데 도시로 가는데 저는 어떻게 그냥 첩첩산중 전기도 없는 데로 들어가니까. 산속으로 들어온 지 몇 년 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종수 씨가 짝사랑하던 미정 씨가 그 마음을 받아서 산으로 시집 온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아들과 세 딸을 낳아서 지금의 단란한 가족을 꾸몄습니다. 야생처럼 살았죠. 어떻게?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이만한 나무를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하고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그거를 깎아서 그걸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머릿속은 늘 막막함으로 캄캄했지만 그럴 때마다 부부는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수행하는 것만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라 굳게 믿고 살아온 부부. 스스로 만든 수행법들은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런 생활을 자연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따뜻해지면서 의식이 맑아지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정 씨에게는 캄캄한 산속에서 그 흔한 세탁기 하나, 냉장고 하나 없는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죠. 아무것도 몰랐던 29 새색시 미정 씨는 이 계곡을 수만 번 오르락내리락하며 찬물에 손을 담궈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힘들고 막막했던 세월들은 씻겨나가고 지금 미정 씨에겐 익숙함과 평온함만이 남아있습니다. 종수 씨는 아내를 잘 도와주는 애처갑니다. 가을을 맞은 텃밭의 농작물 수확도 모두 종수 씨의 몫이죠. 병났어요. 온도가 이제 떨어지니까 얘네들도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생명이 이제 가는 거죠. 농약으로는 제어가 안 되나요? 이렇게 죽고 이런 것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그냥 수능하는 게 낫지. 내가 뭐 이거에서 물건을 뭐 많이 생산할 필요도 없고 떼돈 벌 일도 없고 그냥 이 가지고 우리 식구 뭐 생활하는 거 그 정도죠. 피곤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욕심 없이 살아가며 서로를 늘 위하는 부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 멀리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있냐고. 아, 싸우려고는. 하는 사람은 좋아. 그래, 나도 할게. 통해버려. 왜안 했거든? 등장부터 티격태격, 얼굴도 목소리도 꼭 닮은 이 아이들은 종수 씨네 쌍둥이 딸들입니다. 아, 잠깐만. 아, 얘 왜 이렇게 말이.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단단히 토라진 모양이네요. 그래. 별일 아닌 것에 하루에도 수십 번 엉겨붙는 사춘기 소녀들입니다. 멀리 시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쌍둥이 딸들은 주말에만 집을 찾아옵니다. 몸을 여니까 하늘 이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툭 터져서 왔느냐. 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성난 것이죠. 그리고 야, 보물. 안 좋은 거 있으면 빨랑빨랑 사과를 해라. 어? 빨리 해. 자, 차렷. 안 되겠어. 네. 자, 얼른 들어와라. 미정 씨가 두 아이를 화해시켜줄 모양이네요. 너가 먼저 가니까 동생이 너 따라하는 거지. 관순이야. 웃으려고 해서. 이나야, 어디다 거 찰래? 자기 몸, 마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로 와. 너 바로 앉아봐. 너 일단 저래. 다리가 그 모양이 뭐냐? 이내 큰 소리가 나고 맙니다.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한 번도 못 보다가 그리고 이제 주말이니까 이렇게 왔는데 아유 우리 딸들이 얼굴 보니까 고생들 많았어. 지금 이 시대가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자, 힘내자. 지지 말고. 지치면은 싸우게 돼.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삐지게 된단 말이야. 지치지 않도록 해자. 어? 네, 알겠어요. 지치지 않도록. 니네가 몸 관리, 마음 관리를 잘 못했다는 증거야, 이게. 네. 어머니 앞에 오자마자 말이야, 어? 알겠어요, 어머니.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우리 그러지 말자. 알겠어요. 빨리 얼굴 맞대고 웃어. 그러지 말자. 알겠어요. 잠깐만. 제발 표정을. 알겠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얼굴 표정을 알겠어요, 밝게 어머니.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해. 그러면 잘하는 거다. 네. 그리고 특히 어머니, 아버지 첫 만남인데 티격태격 하는 소리가 알겠어요, 어머니. 바람 타고 다 들어와. 지금은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안 그럴 테니까 집에 와서 안 그럴 테니까. 진짜지? 네. 알겠어요. 하나야. 생김새가 같다고 생각도 같을 수는 없겠죠. 뭐 하시려고요? 우리 애들 피곤한 것 같아서 피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걸 해주려고요. 따뜻한 물 한 양동이면 되는 해결법은 우리 사랑하는 딸들아, 다 나오리라. 어머니 안 해주셔도 되는데. 바로 조격입니다. 너무 세다. 언니 갑자기 뜨거웠어. 있어요. 뾰족뾰족 솟았던 쌍둥이들의 마음도 따뜻한 물에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발이 참 소중하지? 행복해라. 행복해야 된다. 진짜 맨날 매일매일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면 싸울 일 만무하겠죠.
날마다 하고 싶대요. 네? 날마다 하고 싶대요. 이제 가면 일주일 내내 그 학교에서 생활하느라고 일주일 2주. 2주 동안 집에 못 오고. 됐죠. 네. 미정 씨는 공부하느라 지친 딸들이 늘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날 저녁. 오늘 가족의 저녁 식사는 쌍둥이 자매가 맡았습니다. 아, 이러니까 망치죠. 했어. 알아서 해. 언제 싸웠냐는 듯 사이좋게 한 사람은 반찬을 만들고 한 사람은 밥을 풉니다. 내 손맛이 느껴질 거. 남부럽지 않은 만찬입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가지고요. 있을 때 먹고 아니면 없으면 우리가 해먹고.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든 스스로 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 하나 더 먹자. 안 오셨나? 쌍둥이 자매의 특별한 저녁 식사 덕분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만한 진수성찬이 또 있을까요? 사람들 다 있어. 어머니? 그래요? 끓여놨었죠. 그래서 여보, 제가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맛있죠? 그래서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점수가 더 가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없어도 어물이 해줬다는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웠다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친구랑 식당 차리면 되죠. 식당이 아니라 전문점 가가지고 진짜 쫙 퍼지게. 어차피 바리스타 자격증 딸 거예요 이번에는. 끝.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버무려지면서 밥상은 좀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